자, 이 타당도 먼저 신뢰도 타당도부터 먼저 나왔으니까 보면 타당도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그렇죠? 내용 타당도하고 기준 타당도, 그다음 구성 타당도, 그렇죠? 자, 이제 제가 한번 이거 좀 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쌤들이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봐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 기말고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말고사의 목적은 뭘까요? 배웠던 걸 얼마나 잘하는가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안 가르친 걸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또는 국어 선생님은 국어에서 꼭 필요한 걸 내야 되겠죠. 국어에서. 그걸 가르친 게 솔직히 10,000개라면 10,000가지를 가르쳤다면 10,000개를 기말고사에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국어 선생님이었으면 꼭 국어에 해당되는 걸로, 국어에서 꼭 필요한 걸로, 그 다음 제가 가르쳤던 걸 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걸 내용 타당도라고 해요. 내용이 얼마나 잘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그러니까 뭐야? 그렇죠? 이 얼마나 기말고사는 얼마나 많이 성취도를 했냐, 성취했냐 이런 걸 측정하고 싶겠죠.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내용 타당도. 그런데 우리가 수능시험이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수능시험은 시험 성격이 뭐예요? 대학교 수학 능력을 시험 보는 거죠. 즉,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고 그걸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대학교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대학교 수학 능력이죠. 그러면 수능을 낼 때는 배운 것만 내야 되겠어요? 배우지 않는 것도 수능과 관련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 오셨으니까 다시 할게요. 우리가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학교에 다닐 때 기말고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는 선생님이 가르쳤던 걸 얼마나 아느냐 문제이니까 기말고사를 낼 때는 선생님이 가르쳤던 거에서만 내겠죠. 안 가르친 거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문제를 얼마나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걸 잘 냈느냐가 내용 타당도예요. 근데 수능은 우리가 시험 보는 목적이 뭐야? 대학교 수학 능력이죠.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잘 배웠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대학교 수학 능력이니까 뭘 내야 돼? 교사가 안 가르쳤다 하더라도 대학교 수학에서 정말 필요하다. 대학교를 수업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래서 교과서 위에서 내요, 안 내요? 당연히 내죠. 그렇죠? 이런 타당도를 예측 타당도라고 그래요. 예측 타당도. 기준 타당도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이 사람 한번 봐. 이 사람은 애국자야. 여러분, 토플 시험 봤어, 안 봤어? 토플 시험. 봤죠? 토익이나 토플 보죠? 근데 이 사람은 애국자라 너무 로열티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바프를 만들었다 합시다. 바프를 시험을 만들었어. 그걸 대체하고 싶어. 그러면 이때는 잘 보고 뭐가 목적이야? 대체가 목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 토플에서 700점, 아니, 400점 맞은 사람이 바플에서 400점 맞은다. 여기 370점 맞은 사람이 여기도 371점을 거의 비슷하게 맞으면 굳이 토플로 않고 바플로 해도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동시적 타당도. 그런데 목적이 주로 뭐야? 대체하는 목적. 기준이 뭐냐면 이 토플이라는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 이걸 지금까지 누구도 못 만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 민감성이라는 걸 재고 싶어. 얼마나 다문화적인 것에 민감한지를 재고 싶어. 근데 누구도 만든 적이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추상적 개념을 구성한다고 생각되는 요소 중에서 그 개념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쌤 혹시 학교에서 했으니까 다 나왔습니까? 일단 창의성이란 건 굉장히 추상적인데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렇게 나왔겠죠. 그럴 때 이 측정 도구 만들 때는 보통은 창의성을 측정하려고 할 때는 도서관부터 가요. 그래서 창의성에 정의된 정의들 다 보고, 창의성은 어떤 게 필요한지를 다 뽑아내요. 이를테면, 유창하게 말한 육창성, 융통성, 독창성,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낸다. 뽑아내서, 이들이 얼마나 창의성을 잘 대표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암기력 검사는 창의성을 잘 나타내는 검사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는, 이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구성 타당도라고 그랬죠? 그쵸? 자, 여기 봐봐요. 창의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중에서, 창의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이 개념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 정도를 구성 타당도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 타당도 표에서 보니까 리더십, 혁신성, 판단력 등을 측정하러 갈 때 그 측정 요소가 이 추상적 개념을 반영하는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창의성을 측정하려고 할 때 이 측정 요소들이 이 창의성을 잘 나타내는 정도인 말이겠죠. 자, 다시 한번 내용 타당도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거 실제로 이렇게 시험에서 한번 봅시다. 시험에서 일반행정에서 9급 일반행정 시험을 본다면 그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반행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로 시험을 출제해야 되겠죠. 진짜 이 일반행정을 할 때 일반행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능력 같은 걸로 내야 되겠죠. 그럴 때 그런 타당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용 타당도라고 그래요. 내용 타당도. 그다음 지금 9급 시험이 실제로 학교 현장이 실제 공모에 됐을 때 저 사람의 여기서 좋은 점수 받은 사람이 실제 시험에서도 잘하더라. 실제 일에서도 잘하더라. 시험 점수 좋은 사람이 실제 일에서 잘하더라. 이것도 높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무슨 타당도? 예측 타당도. 자, 봐. 시험 대신 면접으로 하기로 했어. 그러면 시험과 면접,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학기 말고사 안 보고 우리가 레포트로 대치하죠. 그러면 이 학기 말고사 잘할 애들이 레포트에서도 뭐 해야 되겠어? 점수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학기말 시험 안 보고 레포트로 하더라도 다
타당성이 있겠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동시적 타당도. 동시적. 그럼 구인타당도는 어떤 걸 이야기한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선생님, 실제로 제가 한번 구인타당도를 한번 해볼게요. 토렌스라는 사람이 창의성이라는 게 검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들어만 봐요, 그냥. 근데 창의성이 뭘로 구성됐을까? 하고 도서관에서 막 따져보니까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그 다음 쭉 이런 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창성을 알아보는 검사가 이 연상검사. 우리가 가을 하면 생각나는 거 많이 말해봐라. 그 다음 융통성을 아는 건 영도검사. 우리가 벽돌로 뭐 할 수 있느냐? 독창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앞 이야기 해주고 뒤에 어떻게 되겠냐, 이런 완성검사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 혹시 모르니까 암기력, 이것도 창의성 구성할지 모르겠다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비교해 봤어요?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빼고 그냥 넘어가서 독창성, 암기력, 뭐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점수가 1이겠죠? 우리 쌤 유창성 두 가지로 비교하면 당연히 1이겠지, 상방에는. 유창성하고 독창성이 창의성을 구성한다면 점수가 완전히 상관 유사하게 나와야 되겠죠? 상관관계가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같은 걸 구성하고 있다. 0.9, 7이 나와. 유창성하고 암기력이 창의성을 구성하는데 서로 다른 요소라면 뭐 하게 되겠어? 서로 상관이 없어야 되겠죠? 암기력이 창의성 전 상관없다면. 그렇죠? 그래서 0.10이 나왔어. 그런 걸 다 이렇게 조사를 한 뒤에 이런 것들을 다 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 상관이 높은 것만 또 뭐해서 뽑아서 구성타당도를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창의성 검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 질문지 검사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질문지 검사. 질문지 하나하나 요소들이 이걸 잘 나타내야 되겠죠. 자, 리더십 할 때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질문지 많이 주죠. 그럼 이 하나하나 요소들이 뭘 잘 나타내는 것이 돼야 되겠어. 리더십을 잘 나타내는 문장이 돼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구인, 구성, 타당도라고 그런다. 그렇죠?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까 예측 타당도와 동시성 타당도를 우리가 기준 타당도라고 한다. 왜 기준 타당도라고 하냐면 예측 타당도는 뭘 말한다 그랬었어요? 미래의 증거하고 기준하고 비교해 보겠죠. 자, 봐봐요. 수능시험 잘 본 사람이 진짜 수학 능력 잘했는지 대학교 학점하고 비교해봐요. 자, 구급시험, 우리 선생님 구급시험 봤어요? 여기서 수석한 사람들이 근평에서 수석이 굉장히 점수가 높은지 어쩐지 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예측타당. 자, 동시타당도는 어떤 거? 동시적인. 현재의 증거. 현재 기준을 가지고 재는 것을 우리가 동시타당. 아까 어떤 것이 있었어요? 기말고사를 레포트로 대체한다 그래서 기말고사 점수하고 레포트 점수를 서로 뭐한다? 비교해야 되겠죠? 그럴 때 동시적인 거잖아. 미래가 아니라. 그쵸? 그 다음, 추상적인 요인을 재는 걸 뭐라고요? 구성, 타당.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혹시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서, 타당도 문제를 좀 보면서.
자, 자, 선생님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선발 시험의 효용성 기준에서 시험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 대부분 수험생이 성적이 거의 60점 이하로 분포되어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웠다면 내용 타당성이 낮다. 내용 타당성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는 뭐라고 그랬어? 능력이 높냐 낮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거. 능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변별도 문제라고 그랬죠. 내용 타당도 문제가 아니라. 선발 시험의 효용성 기준에서 같은 시험을 같은 집단의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여 성적을 비슷한 결과 비슷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면 시험의 신뢰도가 없다. 자, 즉 일관되게 나왔다는 말이죠. 신뢰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선발성의 효용성 기준에서 시험 문제가 주관식 시험이었는데 채점위원 A 교수의 채점 결과와 평균 점수와 다른 B 교수의 채점 결과와 평균 점수가 상당히 차이를 보였다면 아까 채점자들이 신뢰도 문제겠죠. 그래서 채점자 신뢰도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객관도. 그쵸? 선발 시험의 효용성 기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합격한 사람이 실제 임용 후에도 일을 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 시험의 기준 타당성. 특히 기준 타당성에서 어떤 타당성? 그렇지, 예측 타당성. 그쵸? 선발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 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 성적도 현재 시험 봤다고 그랬죠? 시험하고 근무 실적하고 비교하니까 성적도 좋은 사람이 근무 실적도 좋았다. 그럼 기준 타당도 맞죠? 근데 기준 타당도 중에서도 어떤 타당도겠어? 그렇죠. 동시적 타당도. 그쵸? 근데 거기 구성적 타당 틀렸죠? 이해됐어요? 자, 바로 무슨 기준으로 비교했어? 현재 기준으로 비교했죠. 이 사람 지금 근무 실적하고, 그쵸? 시험하고, 그쵸? 자, 그 다음. 자, 선발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대용 타당성은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의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항목이 직무의 성공적 임무 수행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검증. 맞죠? 이걸 내용 타당도로 한다고 그랬죠? 선발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동시적 타당성 검증에서는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성적과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나타나는 근무 실적을 시차를 두고 시조에 비교하는 것이다. 이건 동시적 타당도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비교하는 것. 예측 타당도. 그쵸? 자, 자, 8번. 선발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과 기준의 관계이며 제시험법은 시험의 행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일단은 자, 기준과 시험과 기준의 관계에서 비교한 건 뭐라고 그랬어? 기준 타당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봐봐. 신뢰도 추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신뢰도가 얼마인지, 신뢰도가 높은지 낮은지 보는 부분에는 재검사법이 있어. 재검사법은 한 번 보고 또 보는 거야. 자, 이거 만들었어. 자, 우리 이거 보고 또 보는 거야. 오후에. 답을 안 가르치고. 근데 아침 8개 맞고 오후 8개 맞으면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 잘 생각해봐. 이거 오전에 보고 저녁에 봤다 그러면 이거 찍었던 기억 그대로 날 거야, 안 날 거야? 기억 효과가 그대로 있죠?
그럼 그대로 할 거 아니야. 이거 답이 안 가르쳐졌다니까. 중간에 공부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똑같은 거 보면 안 되니까 같은 이 쌍둥이 검사를 만들어. 쌍둥이 검사는 이거하고 난이도나 변별도는 같고 뭐가요? 문제가 다른. 그렇지. 문제가 다른 걸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 대한 효과는 없어지겠죠. 그렇죠? 기억이나 암기 효과 같은 건 없어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을 여기서는 무슨 타당도라고 그러냐면 동질 이용법이라고 그래요. 방금 질은 같고 무엇은 다르다. 문제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죠? 원래는 동형검사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동질 이용법 이렇게 그냥 해요. 동질 이용법. 질은 같고 무엇은 다르다. 문제는 다르다. 이용법으로. 그럼 여기 봐봤어요. 이건 한 번 보고 또 한 번 봤을 때는 이건 종적입니까? 횡적입니까? 횡적이란 건 같이 봐야 횡이고 종은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봤으니까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만 잘 봐봐요. 이런 것들은 종적인 방법이야. 나중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서 이거 이렇게 이제 동형검사법으로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난이도 변별도가 똑같고 문제만 다른 거 만들기 쉽겠어, 어렵겠어? 이거하고 난이도 변별도 똑같고 문제만 다른 거 만들기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진짜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번 시험 보고 그냥 반으로 나눠버려. 마치 두 번 본 것처럼. 여기가 쌍둥이 검사처럼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나누거나 홀수나 짝수로 나눠버려. 이걸 반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한 번만 봐요. 한 번만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니까 횡책 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종적인 거겠죠? 그러면 거기서 틀린 건 뭐야, 쌤? 횡적이라는 것도 틀렸죠? 자, 다시 한번. 쌤, 타당도, 신뢰도 조금 어려워요. 지금 내용 타당도 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지금 우리 쌤들 어떤 거 보고 있어? 9급 시험 보고 있죠? 자, 9급을 일반직도 보고 교육직도 보고 여러 가지 식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일반직에서 꼭 필요한 것들로만 문제를 낸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 타당도. 근데 일반직에서 뭐가 필요한지는 행정 전문가들이 주로 알겠죠. 행정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거기 실제 있었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9급 하는데 9급 일반 행정에서 일하는 건 서기보에서 일하는 건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렇게 알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문의해서 문제를 출제해서 꼭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냈다. 그러면 아까 국어 시험에서 국어만 내야지 수학 내면 돼야 안 돼요? 가끔 우리가 수학 시험 보는데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독해력 시험이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타당도 낮다 그러죠. 그럴 때 내용 타당. 아니 뭐 시험 보려고 그랬어? 수학 보려고 본 거잖아. 근데 이거 국어 시험이 돼버렸잖아. 이런 것들은 내용 타당도가 낮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 9급의 서기보에게 딱 맞는 시험을 보야 돼요. 내야지. 저 혼자 다른 시험을 내거나. 그렇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런 것들은 내용 타당도가 낮다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 만약에 이게 9급이나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은 사람이 실제로 운전해서도 아주 잘한다. 이걸 바라는 거죠. 자격시험이나 선발시험은. 그런 사람 뽑으려고 9급도 마찬가지.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기준 타당도야. 9급 선발시험은. 그래서 선생님들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해. 실제로 거기 가서 아주 잘하는 사람을 뽑아내는 게 중요해. 결국은 이 시험이 잘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 뽑아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시험 좋은 점수 맞았어. 9급에서 여기서 시험 봤더니, 여기서 이를테면 합격권이 여기라고 합시다. 합격한 사람들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냥. 합격한 사람이 80점부터 이렇게 쭉 있을 거니까, 그냥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80점부터. 80, 90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근무 성적 보니까, 여기 맞은 사람은 점수 낮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높게 상관관계라고 그래, 이걸.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왔다면 시험이 잘 예측한 거죠. 이러면 이럴수록 무엇이겠어? 시험 굉장히 좋은 시험이 되겠죠. 이걸 무슨 타당도? 예측 타당도. 아까와 같이 근무 성적이, 봐봐요. 근무 성적이 지금 좋은 사람들 쭉 이렇게 기준을, 지금 좋은 사람. 자, 그래서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더니, 여기 좋은 사람이 시험도 잘 보네. 그럼 이 시험은 이 근무 실적을 잘 나타낸 거죠. 자, 근무 평정을 할 수 없는 어느 사고가 좀 터졌어. 그럴 때 시험으로 근무 성적이 어쩐데 예측을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잘한 사람이, 여기 잘한 사람이 뭐가 되면? 이렇게 잘 나온다면 여기가 바로 뭐 할 수 있겠어? 이걸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즉, 대체는 빼고, 이때는 어떤 기준? 미래의 기준이야, 동시적인 기준이야? 동시적인 기준. 지금 잘 알고 있는 사람 시험 봐서 그게 비교했으니까 동시적이겠죠. 그럴 때 동시적 타당도라고 이야기한다. 여기까지는 다 알겠잖아. 구인 타당도는 뭘 구인 타당도라고 이야기한다고? 리더십 같은 걸 우리가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기준 타당도가 없어. 잴 것이 없어. 처음으로 이를테면 조직 효과성을 재고 싶어. 조직 효과성이라는 걸, 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재고 싶어. 근데 뭐가 조직 효과성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만들어야 될 게, 산출량, 고객에 대한 만족도 쭉 해서 만들겠죠. 이것들이 얼마나 조직 효과성을 잘 나타내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걸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구성타당도로. 그러니까 구성타당도는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은 자료도 많고 뭘 해야 돼? 계량적인 기법으로 다, 이거 아까 요인 분석한다고 그랬잖아. 여러 가지 거, 그렇죠? 이런 계량적인 기법들이 사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타당도보다 훨씬 어려워요. 많이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또는 진짜 그런지 관찰 같은 형태학적 분석법이라는 거, 실험이나 관찰도 해봐야 되겠죠. 구인 타당도. 그래서 다시 한번 타당도 부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7번. 268페이지. 연구조사 방법론에서 기준 타당성은 하나의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도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맞죠? 18번. 연구조사 방법론에서 내용 타당성은 연구에서 이용된 이론적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 수단 간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 이걸 무슨 타당도라고 그래? 그렇죠. 구성타당도. 자, 연구조사 방법론에서 수렴적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의미한다. 수렴 타당도와 차별적 타당성은 구인 타당도의 하나예요, 사실은. 자, 구인 타당도를 재려고 할 때 이제 여기 알게 됐으니까 수렴적 타당도하고 차별적 타당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일단 물어볼게요. 우리가 소위 자효능감하고 사회적 바람직성하고 같은가요, 다른가?
효능감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자효능감이에요. 사회적 바람직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는 건데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 그냥 우리 쌤 이럴 수도 있잖아. 나 사기 잘 칠 수 있어. 그렇지, 자효능감이잖아. 그러니까 자효능감은 꼭 뭐가 아니야. 꼭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만 자효능감이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효능감을 제가 뭘로 해봤어? 면접법으로 재보고 아니면 관찰법으로 하고 이렇게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구성한 것들을 질문지가 있어. 질문지를 면접으로도 해보고 똑같은 질문지를 면접으로 물어보고 질문지 그냥 줘서 물어보고 그래도 둘 다 점수가 어때야 돼? A라는 사람 자효능감을 재려고 그럴 때 둘 다 똑같은 걸 재면 둘 다 점수가 비슷해야 되겠죠. 높으려면 높고 낮으려면 낮아야 되겠죠. 그럴 때 수렴적 타당도로. 자, 차별적 타당도는 뭘 말하냐면 사회적 바람직성하고 자아효능감을 똑같은 관찰법으로 줬어. 면접법으로, 질문지 하나 줬어. 그러면 전혀 다른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서로 간에 어때야 돼? 점수가 일관돼야 되겠어? 달라야 되겠어? 다른 것을 재고 아무리 같은 방법으로 줬더라도 다른 내용이면 다른 걸 줬으니까 점수가 달라야 되겠죠? 상관이 낮아야 되겠죠? 이걸 차별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어려워하네. 미치긴 너무 쉬운 건데, 사실. 자, 다시 한 번만. 이게 모르면 이제 잊어버려도 돼요. 몰라도 돼. 같은 것을 측정한다면, 측정 방법이 다르더라도 상관이 높아야 되겠죠. 다른 걸 측정한다면, 측정 방법이 같더라도 상관이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봐봐. 자, 수렴적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뭡니까 어디? 다른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사이 상관관계 정도. 여기 둘 값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인데 이거는 상관이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차별적 타당도를 해보겠습니다. 차별적 타당성은 지표 간 상관관계가 이걸 똑같은 다른 개념을 똑같은 방법으로 쳤을 때 지표 간 상관관계가 낮아야 뭐 한다고 그랬어. 자, 상관관계가 낮을 때 차별적 타당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만 이해하면 제가 이거 한번 사전에 풀어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크게 알아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그 다음 구인 타당도가 뭔지 알아맞추는 겁니다. 자, 21번부터 공무원 선발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 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 성적도 좋았다면 그 시험은 예측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 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 성적이 좋았다. 그러면 예측입니까? 동시적입니까? 동시적 타당도라 그랬죠? 공무원 선발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지원자의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공직 적격성 테스트라는 측정 도구가 적절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인 구성 타당성의 문제. 추상적인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물어보는 것은 구성 타당도라고 그랬죠. 아까 추상적인 리더십, 자율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내용 타당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 판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 타당도는 계량 분석 기법이나 형태과학적 조사를 거쳐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건 구인 타당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그냥 거의 구인 타당도 이렇게 앞에서 써놔도 돼요. 구인 타당. 자, 공무원 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측정도구인 선발시험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시험은 반드시 타당한 도구로 할 수 있다. 아니라고 그랬죠? 자, 신뢰성이 이렇게 높더라도 타당성이 거의 없을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능검사를 머리 둘레로 했을 때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데 거의 측정하고자 하는 걸 측정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소리죠. 시험의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 개념, 내용 타당성 맞죠? 구성 타당도는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타당성 검증 방법은 추상성을 측정할 지표 개발, 아까 지표 개발, 유창성, 융통성, 그렇죠? 지표 개발과 고도 계량 분석 기법 및 형태과학적 조사 방법을 한다. 맞죠? 기준 타당도는 직무 수행 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특히 예측 타당도는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것이며, 타당성 검증 방법은 선발 시험 성적과 업무 수행 실적 상관계 수칙. 맞죠? 내용 타당도는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된 요소들을 선발 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며, 타당성 검증 방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선발 시험 요소에 대한 전문가의 부합도 평가. 맞죠? 아까 부합도를 평가한다고 그랬잖아.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서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면 그 종류는 기준, 내용, 구성. 이거 맞죠?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서 내용 타당성은 시험 성적의 직무 수행 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 걸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는 두 요소간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건 기준 타당도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기준 타당도 중에서 무엇에 해당될 것 같아? 예측. 좋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서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을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맞다고 그랬죠?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재시험법, 동질이용법. 맞죠? 선발시험의 기준 타당성은 시험을 통한 측정값이 얼마나 시험을 통해서 측정값이 얼마나 일정하게 산출되냐. 일정하게. 시험 결과 일정성은 뭐라고 그랬어? 일관성은. 신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뢰도의 정의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 신뢰도의 정의는 측결일이야. 측결일. 측정 결과의 일관성. 그다음 타당도는 측하측평이야. 측정하고자 하는 말을 측정하는 정도를 뭐라 그런다? 측정하고자 하는 말을 측정하는 평가를 뭐라 그런다? 타당도라고 그런다. 자, 신뢰도는 일관성이고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말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선발시험의 기준 타당성은 시험 내용이 실제 직무에 관한 내용인가를 자, 시험 내용이 실제 직무에 관한 내용인가를 측정하는 거 뭐라 그랬어? 실제 하는 것이 시험의 내용이 실제 직무와 관련되는지 그건 전문가에게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 전문가에게 이게 부합하냐? 부구에 부합한 시험이었냐?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 타당도 전문가, 내용 타당도는 무조건 전문가가 나와야 돼. 전문가. 내용 타당도는 그리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미안. 4번에 X입니다. 34번에 기준 타당성, 이거 X입니다. 34번 X. 35번, 36번 X. 미안해요. 33번은 이건 X. 미안해. 여기 그래서 쌤들이 헷갈려 하는구나. 미안, 쏘리. 33번 X, 34번도 X, 35번은 맞고, 36번 X. 또 뒤에도 XX 틀렸네.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면, 여기까지 알겠죠? 35번. 선발시험의 기준 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채용 후에 시험 성적이 채용 후 근무 성적과 비교한대. 시험 성적과 채용 후에 근무 성적하고 비교한대. 기준 타당, 맞죠? 기준 중에서 무슨 타당도? 예측. 그 다음 36번 틀렸는데 무슨 타당도야? 이제 느낌으로도 알겠죠? 이론 나왔어. 이론. 추상책 이론. 그렇죠. 구성타당도. 선생님 잘 모르겠어? 별로 어렵지 않는데. 그렇죠. 미안해요. 제가 OX를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다 알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해봅시다. 자, 이 시험 우리가 이 시험을 봤어요. 지금 뭡니까? 이 서기보들이 일반 행정의 서기보들이 그 직무와 이 시험이 굉장히 뭐한다. 그 직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시험으로 이렇게 냈다. 그럼 무슨 타당도? 직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시험으로 냈다. 타당도는 세 가지밖에 없어. 하나만 이야기해봐. 직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시험에도 이렇게 반영했다. 직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시험에 그대로 반영했다. 내용 타당도. 그래서 어떻게 검증할 수밖에 없어. 전문가들한테 이거 시험이 지금 서기보들에게 딱 맞는 시험이냐, 필요한 시험이냐, 서기보들에게 서기들 직무를 잘 나타내는 시험이냐 이렇게 물어본 건 그 내용이 정말 대표 안 해냐, 잘 나타내느냐 이 말이고 내용 타당도. 자, 그러면 이 시험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이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근무 성적도 다 좋았어. 그럴 때는 무슨 타당도? 예측 타당도. 지금 현재 근무 중이에요. 근무 중입니다. 제가 시험 봤어요. 직무와 관련해서. 근데 근무 실적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근무 실적도 좋아. 그럼 무슨 타당도? 동시적 타당도. 자, 제가 추상적 개념은 다 이론이잖아. 추상적 개념. 그래서 우리 이제 직무 만족도라고, 직무를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재보고 싶어. 근데 직무 만족도에 대한 측정 도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만들어야 되잖아, 내가. 만들어서 질문지를 줬으면 이 하나 질문지들이든 또는 묶어서 무슨 몰입, 이렇게 태도, 이런 것들이 이걸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럴 때 무슨 타당도? 부인 타당도. 그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내용 타당도는 얼마나 뭘 한다고? 자, 일단 기준이 있어, 없어? 기준은 없어. 그럼 어떻게 전문가에게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얼마나 문항이 대표하는지, 문항의 적절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문항이보다 이 문항이 얼마나 적절하냐, 누구에게 물어볼 만한 문제냐. 일반 행정에서 나왔는데 검찰 사무하는 사람들한테는 물어볼 문제들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내용 타당도 없고. 그러면 예언 타당도는 뭐라 그랬어? 예언 타당도는 미래에 뭘 보려고 한다 그랬어? 능력이나 기능을 보려고 한 거죠. 기준이 있어 없어? 기준이 존재하고 기준이 어디에 존재? 미래에 있죠. 그렇죠? 예측 타당도. 그다음 당연히 수량 계량화 시켜서 나타낼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이 구급 시험인 선발 시험하고 나중에 근무 성적 평정하고 여기서 몇 점 여기서 몇 점 이렇게 상관계수 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럼 여기서 0.75에 상관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문가 의견을 한다면 여기는 뭘로 재? 상관계수로 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즉 계량화시켜서 잴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이걸 기준 타당도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동시적 타당도는 어떤 걸로? 현재 어떤 거? 현재 증거와 대비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거 하려고 하냐면 현재 시험이 그 사람의 능력을 잘 나타냈으면 시험으로도 대체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위 공무원단은 역량평가래요. 역량평가. 그러면 그 평가지가 역량평가를 꼭 시험으로만 안 했지만 시험으로 한다고 그 평가지에서 좋은 점수를 맞은 사람이 현재 역량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른 걸 검사 않고 역량평가라는 그 검사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럴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직에 지금 있는 사람 시험 봤는데 직무 능력도 좋네? 그럼 이 평가가 굉장히 직무 능력을 잘 추론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런 걸 동시에 잘한다는 현재의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 현재. 이것도 상관계수로 잴 수 있겠어 없겠어? 상관계수 되겠잖아. 그 사람 지금 시험 성적하고 근무 수행 성적하고 이렇게 잴 수 있겠잖아. 그렇죠? 그 다음 구인타당 이제 정리하는 거야 지금. 구인타당도는 얼마나 추상적 개념이니까 이건 거의 이론적인 거죠. 그렇죠? 이론적인 걸 그대로 해봐. 구성하고 있는 요인, 구성타당도라고 하는데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얼마나 그 개념을 잘 나타내는 정도야. 그럼 당연히 이걸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려면 측정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잴 수 있는 지표가 추상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측정 지표를 통해서 추상적 개념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 정도. 그럼 여기서 맨날 이론이란 게 나온다니까. 이론이나 추상적 개념이란 말이 나온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계량 기법도 복잡하다고 그랬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상관계수로 재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떤 거 있었어? 여러 가지 여기도 재보고 여기도 여러 가지 재봤죠. 일단 복잡한 계량 기법을 사용하거나 형태학적 분석을 사용한다 안 한다. 실제로 이 개념이 맞는지 관찰이나 실험 같은 거 해봐야 되겠죠. 형태학적 분석 기법이라는 건 그걸 말해. 형태학적 분석. 자, 우리가 시험 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해서 알 수 있지만 그 키워드들이 시험에 나오죠. 물어볼 때는. 다시 한번 쭉 봐봐. 이 키워드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항이 얼마나 적절하냐, 그 사람에게 그 문항이 그 시험에 적절하냐, 이런 거였어요. 자, 쌤 생각해봐. 우리 구급 시험 보는데 행정고시 논술형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적절해 안 적절해? 적절하지 않잖아. 그런 것들하고 똑같다고. 물어볼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갑자기 이거 시험 보고 있는데 검찰 사무나 한 사람들이 아는 문제들을 냈어. 그 문제가 아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뭐라고 그랬어? 국어시험 문제, 수학시험 보고 있는데
아니, 수학은 잘 풀 수 있겠는데, 이거 도대체 뭔 말하는 줄 몰라. 국어 능력을 재는 것 같아. 그럼 이건 타당성이 굉장히 좀 낮죠? 적절하지 않잖아. 그런 걸 내용 타당도라고 하고, 내용 타당도를 이렇게 양화시켜서 상관계수 같은 걸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야, 욕심은 있어. 구성 타당도가 있으려면 수렴적 타당도는 실제로 내가 재고 있는 것이 이 구성 타당 이 구인과 맞다면 어떤 기법, 관찰 기법이 달리한다 그래도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쌤 봐봐. 높아야 된다. 구인 타당도가 풀려면. 근데 차별적 타당도. 쌤, 이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 쌤 여기 봐봐. 자아 효능감하고 사회적 바람직성은 같다 그랬어? 다르다 그랬어? 그러면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전혀 다른 내용이면 점수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럼 차별적 타당도 똑같은, 이거 질문지로 물어봤어, 그냥. 그러면 점수가 전혀 다르게 나와야 되겠죠. 상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낮아야 구성타당도는 높겠죠. 수렴차 타당도는 높아야 구성타당도 높겠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 나의 이 열정을 잰다 그러면 질문지로 재든 쌤들이 관찰로 재든 똑같이 점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수렴적이야. 내 태도를 재는데 방금 관찰로도 쟀고 그냥 저한테 질문지도 줬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나와야 뭐겠어? 제 태도를 정확히 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열정을 잰 것이 되겠죠. 근데 열정하고 이 어떤 거하고 이를테면 뭐랄까 애정하고는 다를 수도 있죠. 열정하고 뭐 이를테면 열정하고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열정은 좀 다른 것이 있다. 착한 태도. 열정하고 착한 태도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를테면 착하다는 것은 이를테면 찍는 방법 가르쳐 주거나 그러면 안 돼. 근데 열정은 그런 찍는 방법 가르쳐 주고 뭐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지 착한 거는 전혀 다르잖아. 그러면 쌤들이 어떤 거예요? 열정, 지금 관찰로 이렇게 측정했다 하더라도 서로 점수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착한 거 측정한 거고 열정 측정한 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관찰로 보고 있잖아.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 차별적 타당도. 자, 됐습니다. 그냥 두 번째 방법으로 키워드로도 맞추셔야 돼. 키워드. 기준이란 말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뭐가? 전문가 의견 들어가야 됩니다. 문장의 적절성, 그러니까 문항의 적절성입니다. 여기는 미래 능력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기준하고 구분합니다. 그 다음 기준이 미래입니다, 항상. 그 다음 상관계수를 할 수 있다고 나와야 되고, 그다음 동시적 타당도는 항상 기준이 현재해야 되고, 상관계수 역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기준은 이렇게 되고. 구인타당도는 이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추상적 개념의 이론.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측정 지표. 이건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걸 구인타당도를 재는 건 복잡하다. 이렇게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걸 알기 위해서 수렴적 타당도, 차별적 타당도로 보통 구인타당도 재기도 한다. 이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정리만 이렇게 하시면 돼. 시험 문제 나오면. 그리고 나서 한번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혹시 우리 쌤 이해 정확히 됐어? 쌤 안 되면 질문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정확히만 알면 그 다음 두 번, 세 번 공부할 때 너무 빨리 들어가요. 근데 어중간하게 알면 계속 그게 헷갈린다. 우리 쌤 지금도 뭐 직군, 직이 막 헷갈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알아서 그래. 정확히만 알면 된다. 그래서 뭐 점수법이 뭔지, 요소비율법이 뭔지 마찬가지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식사 후에, 또 시간이 지났네. 식사 후에 수업하겠습니다. 식사는 뭐 15분까지 충분하겠죠?